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36,983달러, 이더리움 2,409달러. 반등을 잘 했던 만큼 다시 조정에 들어간 알트코인들이 많아 보입니다. 사실 현재 보면 많은 코인들이 싸 보이지만 실상 현재는 매수받기는 좋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항상 매수의 자리에서 손익비를 생각해야 하며 분명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매번 이야기 드립니다. 기회는 많습니다. 현재 자신의 자산을 지키며 좋은 매수 자리를 항상 기다립시다. 그 매수 자리를 어떻게 아냐고요? 항상 코인 생존기는 무료 텔레그램에서 시그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시그널 보내 찌릿 네. 자, 공포 탐욕 지수가 24입니다. 어제 20인 수치를 생각했을 땐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이죠. 어제 하루 동안 4.5%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 움직인 비트코인.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는 다른 알트코인의 움직임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 두 가지만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알트들은 너무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대다수 이 두 개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알트들도 같이 움직여주니 오늘은 뒤에서 비트코인 시황과 더불어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보안 차원에 규제한다고 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나라가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현재 미국도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기관별로 나누어 다루고 있지만 각 기관별로 조율과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가상자산은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달러는 미국에서 주로 거래되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라의 경계가 없다는 뜻이죠. 이는 미국에서만 규제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전 세계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점차 제도권화에 들어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하지만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가상자산 사용 및 채굴을 금지 제한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하지만 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 장관에게 러시아 중앙은행과 합의를 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사용과 채굴에 대한 합의를 보고 오라고요. 또한 러시아는 사실 국토도 매우 넓고 풍부한 에너지와 잉여 전력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비트코인 마이닝은 러시아 입장에선 좋은 국가 사업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마이닝에서 철회한 상황에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그 풀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중국이 돌아오더라도 기존 같은 영향력이 없게 말이죠. 어제는 자산 랭킹 상위권의 기업 중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로블록스와 나이키랜드를 만들며 메타버스의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죠. 현재 나이키는 2주간 5번의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모든 직군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나이키 역시도 사업을 확장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게임인 로블록스와 손을 잡은 것일 수도 있고 어제에 이어 오늘은 나이키의 움직임까지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다음 슈퍼 상승 사이클에 어떤 코인은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지 상상이 되시죠? 항상 기대되게 만드는 메타버스 관련 분야입니다. 구글 역시 새로운 블록체인 사업부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구글은 가상자산에 보수적이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를 보여주는 것이 가상자산 관련 모든 광고를 금지했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구글 역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최근 구글의 행보를 보면 코인베이스, 비트페이와 손을 잡았고 구글 사용자들이 구글페이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자 수요, 가맹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구글 역시 가상자산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다수의 큰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미래, 투자는 본인의 몫이지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나요? 프로피는 미국 최초의 부동산 담보 NFT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프로피는 NFT를 사용하여 미국의 자산을 토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NFT를 통해서 최초로 아파트를 매매 시도하기도 했었죠. 이 NFT는 21년 12월에 40억 달러의 거래량에 이르렀으며 실제 자산이 곧 해당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 같은 부분은 충분히 가상자산과 접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중앙화되어 있는 것들과 탈중앙화되어 있는 것들이 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만 살아남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열린 정책으로 가상자산을 잘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1월 28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드디어
설이 다음 주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주도 주말 특별 영상과 설 특별 라이브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조금 또 다르게 보이네요. 주봉상 빨간색 추세선이 두 개가 보이시죠? 아래 추세선은 6월 21일, 7월 19일 저점을 이은 추세선이고, 이번 하락 조정의 저점이 이 추세선에서 반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빨간색 선은 지난 하락 추세에서 지지선으로 작용하던 선이었지만 현재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바뀐 상황이며, 이번 반등의 윗골이 38,600달러에서 강하게 저항의 역할을 했죠. 현재 빨간색 두 개의 선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이 있는 다음 주 만약 빨간 윗 저항선을 뚫어낸다면 69,000달러 부근에서부터 내려오는 보라색 저항선인 41,800달러를 중기적인 저항 라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지지 라인은 아래 매물대 라인인 29,241달러의 지지 라인을 볼 수 있겠고요. 가끔 댓글을 달리는 것을 보면 머리가 뜨끈뜨끈해집니다. 저희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님 영상을 보지도 않고 그저 댓글만 다는 걸까? 너무 어렵다면 진지하게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속 이야기들입니다. 영원히 오르기만 내리기만 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저희는 12월 4일 53,000달러에서 전부 매도 현금화를 했으며, 이는 지난 영상에도 남아있습니다. 이후 2만 달러 정도가 더 빠졌으며 현재는 단기적인 저점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에도 파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위아래 위아래 매매법 항상 꼭 기억해주세요. 이더리움 주봉 차트입니다. 현재 주봉상 차트의 지지선을 찾기가 힘듭니다. 매물대 가로 지지 라인인 1,728달러의 지지를 기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않은 것이 좋아 보입니다. 초록색 장기 지지선 또한 이탈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은 근거를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현재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것이 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주황색 선과 빨간색 선입니다. 현재 3,600달러에서 두 개의 저항선이 맞물려져 있으나 3,600달러까지는 아직 꽤나 먼 미래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 이더리움을 포함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비트코인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고 가장 먼저 분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SEC와 싸움으로 아주 힘겨운 여정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매수 매도를 해보셨을, 그리고 한 번쯤은 속아봤을 그 친구의 이름은 리플입니다. 이러한 리플사는 25일 리플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19년 12월 약 2,392억 상당의 시리즈 C 투자금을 당시보다 비싼 금액으로 사들인 것입니다. 리플도 자사 코인을 더 비싼 가격에 산 건 이유가 있어서겠죠. 매입 이후 리플의 기업 가치는 19년도 투자를 받았을 당시보다 약 3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19년 당시 기업 가치가 11조 7천억 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17조 9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리플의 시총이 34조가 넘는데 왜 기업 가치는 17조일까요? 단순 코인 시총의 가격으로만 기업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펌핑으로 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것만으로 기업 가치를 높게 측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30% 기업 가치 성장을 이끌어낸 리플. 솔직히 코인 가격으로만 보면 좀 머리가 아프지만 현재 SEC와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이후 국제 결제 비즈니스의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SEC와의 소송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지금 리또속이 아닌 혼자 떡상을 해버리는 리플이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상자산이 미래의 밝은 빛을 환하게 밝히며 우리의 잔고도 밝게 빛내주는 그날까지, 그래서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